이 경기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볼만한 가치가 있었냐? 라고 물으신다면 토트넘의 레전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고 나서 토트넘의 첫 번째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트넘과 비아레알의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토트넘의 승리 배당을 보면 1.85배당, 비아레알의 승리 배당이 4배당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최근 경기력을 보면 직전 경기 어려운 웨스트햄 원정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한 토트넘은 기세가 올라간 상태였고, 비아레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털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세가 꺾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3승 1패로 프리미어리그 3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비아레알은 라리가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6위에 랭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로 지목받는 사비 시몬스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이 과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토트넘은 비카리오 키퍼, 보로, 로메로, 반더벤, 스펜스, 보백, 베리발, 벤탄쿠르, 파페사르, 3미들, 쿠드스, 히샬리송, 시몬스의 4-3-3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의 첫 번째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시몬스가 박스 밖에서 슈팅을 때렸습니다. 근데 크게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몬스가 초반부터 슈팅을 시도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 축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분 베리발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와, 이런 게 골로 이어지나요? 베리발이 이제 오른쪽 측면으로 들어가서 그냥 평범한 크로스를 히샬리송에게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 공을 키퍼가 예상을 했고 이렇게 잡는 줄 알았는데, 이 키퍼가 오늘 몸에 기름을 발랐나 봅니다. 공이 미끄러졌고, 여기 보면 키퍼가 당황하고 있는 표정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대로 골대 안으로 공이 들어가면서 1대0으로 3분 만에 앞서가는 토트넘이었는데, 와, 지금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잘했다기보다는 상대 키퍼가 이렇게 그냥 쉽게 막았어야 되는 공을 놓쳐버리면서 선제골로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이런 거 보면 약간 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는데,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가자 토트넘은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다 보니까 천천히 빌드업을 하면서 이제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비아레알 역시 전반에 어이없게 플랜 A가 깨져버리자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상대 진영에서 압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쿠두스가 빛나기 시작했는데요. 오른쪽에서 공을 잡은 쿠두스가 한번 수비를 접고 드리블 돌파를 성공해서 크로스를 컷백을 이렇게 뒤로 넣어줬는데, 뒤에서 벤탄쿠르가 슈팅을 때려봤지만 이제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 시몬스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상대와 경합 과정에서 상대의 발을 그냥 밟아버리면서 24분 경고 한 장을 선물받는 시몬스였는데, 약간 인성에 문제 있다고 독일 매체를 통해서 폭로가 되기도 했죠. 시몬스가 앞으로 토트넘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파페사르가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흥민존이라고 할 수가 있죠. 흥민존에서 이제 가마차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슈팅을 때렸는데, 이 파페사르의 슈팅이 키퍼 쪽으로 날아갔는데 키퍼가 간신히 막아내면서 토트넘의 추가골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파페사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이 역습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토트넘의 수비가 좋았는데 비아레알이 이렇게 역습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토트넘이 순간적으로 4명이 감싸버리면서 역습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 준비를 잘 해온 토트넘인 것을 전반전만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은 1대0으로 끝이 났는데, 전반 통계를 살펴보면 토트넘이 점유율 63% 먹고 슈팅 7개, 유효 슈팅 1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아레알은 슈팅이 4개 나왔는데, 이제 토트넘의 예상 골값이 0.49밖에 안 났습니다. 즉 베리발의 크로스를 상대 키퍼가 잡아냈다면 전반전에 별거 없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상대 키퍼의 실책 덕분에 1대0으로 앞서가는 경기력이 썩 그닥인 토트넘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골을 넣은 토트넘이었고,
후반에 이렇게 몰아쳤지만 딱히 추가골을 뽑아내지 못하면서 토트넘의 경기력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트넘의 평점을 살펴볼까요?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상대 키퍼가 최하 평점을 받으면서 지금 이 키퍼 덕분에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장면을 살펴보면 쿠두스가 오늘 그래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패스 정확도 90%, 그리고 드리블 성공을 무려 2개나 성공시키면서 전반의 공격 쪽에서 가장 잘한 선수는 쿠두스였고, 그리고 시몬스 같은 경우는 패스 정확도가, 이 선수가 창의적인 패스를 하라고 영입한 선수거든요. 근데 패스 정확도 78%, 패스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죠. 그리고 유스팅 빵개, 드리블 성공도 많이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쿠두스는 빛났지만 시몬스는 아직 기대에 비해서 못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플랜 A가 키퍼의 실책으로 깨졌거든요, 비아레알이. 그래서 후반에 어떤 전술 변화를 가지고 와서 토트넘을 괴롭힐지, 그게 후반전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비아레알이 왼쪽 측면으로 역습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포로와 로메로가 좋은 연계 플레이로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아레알의 페페가 슈팅을 때렸는데 이 슈팅이 살짝 빗나가면서 토트넘은 일단 실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격하는 비아레알이었는데 토트넘이 선제골 놓고 단단하게 지키고 있어서 그런지 비아레알은 그런 토트넘의 골문을 열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확실히 전반전의 경기력이 좋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상대 키퍼의 실수에서 나온 골로 앞서가고 있던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경기력이 좋지 않은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토트넘 팬들은 이런 경기력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공을 더 오래 소유하고 지금처럼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제발 과감하게 플레이해주세요. 우리 경기는 너무 느리고 지루한데 시몬스를 중앙에서 뛰게 해야 되고 아마 오도베르를 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더 잘하라고. 히샬리송은 지금 교체돼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 반응을 보면요, 미드필드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네. 중앙에서 공을 전개할 수가 없어. 다른 팀들이 그걸 알아차리면 우리는 끝장날 거야. 제발 더 잘해라. Do better. 라면서 토트넘 현지 팬들도 이제 경기력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지금 프랭크 감독이 운이 좋은 게 자책골로 이제 앞서가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프랭크 감독의 경기력에, 토트넘의 좋지 않은 경기력에 대해서 비난하는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은 이기기는 이겼지만 이 경기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볼만한 가치가 있었냐? 라고 물으신다면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프랭크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죠. 당연히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력을 본다면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 가능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